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오늘 시간은요. 네.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뭐요? 배짱이의 호기심 전구. 어떻습니까? 별? 무슨 별? 뭐 이상한. 아,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은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려고 네. 생각을 해왔어요. 네. 22년 9월에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이런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네. 이제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전세가 폭등할 것이고 전세량은 없어질 것이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채널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진짜 그렇게 됐어요. 네. 이제 한 3개월이 지났죠. 근데 또 한번 저는 또 한번 추이를 또 지켜보는 배짱이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배짱이. 이렇게 어필을 해야 네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실의 매물 증감표를 봤어요. 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의 이 전세와 월세의 매물 증감표를 봤는데요. 오, 되게 놀라웠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요. 서울과 경기 이 매물 증감표예요. 네. 파란색이 서울이고요. 노란색이 경기 지역이거든요. 네. 이게 훅 꺼진 데가 20년 9월 달이에요. 네. 그러다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22년 9월 달 줄지 않았죠. 네. 요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보이세요? 최근에 지금 매물이 네.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네요. 어마어마하게 네네. 늘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진짜 약간 폭등 수준으로 지금 매물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네.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매물이 임대차 3법 이전의 매물 수보다 이제 넘어섰고,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임대차 3법 이전의 매물 수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올라가는 매물 증가 기울기, 이게 지금 굉장히 가파르네요. 임대차 3법 때 매물 감소 네네. 수준하고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네요. 이게 보신 것 같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일까? 저는 이제 임대 물건의 공급자 중에 큰 축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게 다주택자. 네. 이 다주택자가 이제 공급을 맡고 있는데 네. 저희가 또 매달 거래량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래량 정말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네, 네. 이게 늘어날 그 곳이 없는데 매물이 팔오고 있다. 아.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또 누가 해결을 해주냐. 소장님뿐이 없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가져왔어요. 왜 도대체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도 모릅니다. 아셔야 합니다. 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네,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정확한 원인은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네. 근데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뭐 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이제 접목돼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매물을 내놓을 때 방식의 문제예요. 배짱이님이 임대인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네. 지금쯤 이제 이 매물을 팔고 싶어요. 부동산한테 이제 매물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팔려고 내놓을 때 지금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매물을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놔요? 일단 매매로 내놓겠죠. 매매로 네. 내놓겠죠. 네. 전세는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껴 있으면 또 잘 안 팔릴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전세는 네. 안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맞출 의지가 없기 때문에 팔기만 할 거니까 전세 매물은 내놓질 않아요. 매매 매물만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세만 내놓는 거고. 요즘같이 매물이 안 팔리고 있으면 매매 매물을 내놓고 있죠. 네. 그러면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안 팔릴 경우를. 예. 임대차 만기는 항상 오니까. 그러면 임대차 만기가 올 때 나는 그거에 맞춰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팔릴 만한 상황에서는 임대 매물을 절대 안 내놓죠. 근데 안 팔리는 상황이 될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거래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릴 때는 매매 매물도 내놓고 전세 매물도 내놓는 거예요. 어쨌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팔리면 좋지만 네. 안 팔리게 되고 만기까지 되면 공실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임대 물건으로 다 나눕니다. 그러니까 매매도 내놓고 임대도 내놔서 이제 상황별로 오는 사람 찾아서 이제 일단 세팅을 하는 게 우선이죠. 만약에 팔려고만 했다가 이제 안 팔려가지고 전세 만기가 왔어요. 나간다라고 할 때 이제 돈을 내줘야 되는데 돈을 싸들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뭔가를 매매든
임차든 새로운 사람을 맞춰야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네. 그 돈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임차인 돈을 내줘야 되는데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라도 다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요인은 이 매매로 내놨던 매물이 임대 매물로도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5, 6개월 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분들은 매매 매물만 내놓거나 이런 상황으로 이제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만기가 이제 3개월 뭐 4개월 앞으로 온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매매도 내놓고 임대도 내놓고 아니면 이제 매매를 포기하고 임대만 내놓고. 그러니까 매매를 생각했던 분들은 임대 매물을 내놓지 않았던 분들이 네. 임대 매물을 같이 내놓으면서 이제 없었던 매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네. 이렇게 가파르게 네. 증가할 정도로 이렇게 많을까? 약간 단순히 이것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요인인데 두 번째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시간차. 네. 시간차가 네.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임대 매물을 맞추고자 했던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매물을 내놓는 시점이 네. 대략적으로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보통 한 2, 3개월 전에. 네, 2, 3개월이나 좀 길면 이제 3개월, 4개월 정도. 이 정도 패턴에 대해서 매물을 내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이 남은 임대인은 그냥 보고 있는 거죠. 매물을 내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미리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전세가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임대인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리 땡겨서 매물을 내놓게 돼요. 네. 기존에는 어느 정도 3, 4개월 턴을 지키고 있다가 하락시장으로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임대인들이 점점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매물을 내놓는 시점을 땡기는 거예요. 5개월, 6개월, 심지어는 이제 7개월, 8개월 남은 사람들도 매물을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인 찾기가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미리 내놔서 내 물건이 있는 걸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일단 확보해 놓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매물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확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네. 미리 내놔도 임차인들이 네. 보통 2, 3개월 전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매물이 나와도 이거는 계약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음. 사람들은 불안해지면 뭔가를 좀 대비하고 싶어 해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예, 거를. 근데 이게 내놓는다라고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일단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내놓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늘리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찾아왔는데 굳이 임차인이 3, 4개월 아니어도 5, 6개월 텀을 두고 계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이긴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률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소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이렇게 전세 매물을 많이 안 내놓는 이유가 네. 매물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가격이 지금 하락을 시키는 요인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많은데. 하락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음. 작용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이런 그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떤 협상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네. 항상 조급한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급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매물이 많아지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하는 사람들이 조급해지는 거죠. 내가 이 사람, 옆 사람하고 경쟁해서 적은 숫자의 임차인을 내가 쟁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네? 그러면 내가 급할 게 없죠. 물건에 여유가 생기면 이제 계약 순간에도 협상력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항상 우리가 보면 계약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는 계약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배짱이님이 임대인이고 제가 임차인이다. 네. 그러면 배짱이님이 한 4억에 내놨잖아요. 그러면은 임차인이 바로 4억에 오케이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4억이면 깎으려고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3억 9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제가 또 돈이 좀 모자라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깎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상승장이면
4억에 내놨던 사람이 임차인이 조급한 게 보이면 임대인이 배짱이님이 4억에 내놨던 거를 4억 5천 받아야 되겠네요. 저희 이렇게 컨디션도 되면서 좋아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계약하는 순간에 가격이 확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누가 진짜 조급하냐, 누가 여유가 있느냐, 이 상태에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도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죠. 몇 군데를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4억의 매물이 3개가 있는 게 있다면 뭐 3억 5천에 주면은 나는 계약하겠다. 바로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면 어떤 한 사람이 3억 5천에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급한 사람은 네.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이 협상력의 지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월한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상황도 여러분이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상승장에서 전세난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정부 때 이거하고 완전히 지위가 바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없어요. 임차인들은 많아요. 집 하나를 두고 10명이 경쟁을 하는 그런 사진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럴 때 10명이 경쟁하는 사람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4억에 내놨지만 10명이나 덤볐네? 그럼 나는 5억 주세요. 5억에 돈 넣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누군가가 5억에 탁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이제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1억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의 우위 시장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그 당시 현장에서도 바로바로 바뀐다는 게 그렇죠. 부동산인 것 같아요. 네.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또 궁금한 게 어찌됐든 이 전세 시장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긴 하잖아요.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면 이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격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이걸 약간의 공식화 시켜 놓으면 뭐냐면 시장과 방향이 같을 때는 항상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게 있고 시장과 방향이 다르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장이 가격이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고 전세가도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세가 하락하는 게 매매가를 더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방향이 같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방향이 같으니까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시너지. 이걸 시너지라고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근데 매매 시장이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떨어진다. 떨어뜨리는 역할을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뭐든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게 분위기가 같으면은 어쨌든 사람의 심리로 결정이 되잖아요. 매매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그러면 매도자들이 분위기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불안 요인이 또 생기는 거죠.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 진짜 불안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임대인들이 가격을 이제 버티는 행위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자세히 잘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승장이다. 상승장이면 매도자들이 아주 상승에 대한 기대에 뿜뿜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전세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전세가 하락은 뭐 그게 무슨 영향이야. 아무런 영향이 없죠.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를 연구해야지 여기서 제가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세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떨어진다더라. 이렇게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이 부동산 시장에서 심리가 크게 작용한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은 거의 심리가 그냥 좌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어느 한 방향으로 모여져 있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이 배짱이의 호기심 천국. 아주 괜찮습니까? 구독자분들한테 공부가 많이 되는 그러한 주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저처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